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오길 바라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었네요. 아마 당연할 겁니다. 누구나 재회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먼저 연락이 와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도 항상 듣는 질문이 연락이 먼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 제가 상대방이 연락이 올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도구를 여러분에게 쥐어드릴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개념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각 도구마다 1점부터 10점까지 배점을 하세요. 그럼 세 가지니까 총합이 30점이겠죠. 이 점수가 3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연락이 올 확률이 높고, 이 점수가 낮을수록 사실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들으시면서 한 번에 다 듣지 마시고요. 각 상황마다 여러분이 배점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도구는 상대방의 감정 정리 성향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별을 한 뒤에 감정적인 데미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별을 하면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별을 해도 그냥 좀 씁쓸하긴 하지만 이겨내고 털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이별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별을 하고도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대입해보면 이별 후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사랑이 깊었을수록 이별 후에 큰 데미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향이 독립적이고 인간관계에 큰 의미를 안 둘수록 이별에 의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지녔을수록 이별 후에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낮겠죠. 보통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제 남자친구는 한 번도 이별 후에 붙잡아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고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자존심이 강한 남자들의 경우 10명 중에 8명은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인 의미 표현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간관계에 무덤덤한 사람들일수록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애정 표현이 그냥 좋아해, 사랑해, 이런 흔한 표현들은 하지만, 넌 나한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나 특별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넌 나한테 햇살 같은 사람이야. 지친 내 하루를 항상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햇살 같은 사람. 자,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신의 애정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 표현으로 들려주려는 남자들이 보통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이별 후에도 선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비교적으로 더 높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1점부터 10점까지 어느 정도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를 배점을 해보세요. 너무 딱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의적으로 점수를 산정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도구는 상대방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들였던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 미련이라는 감정은 집착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련이 있는데 그 대상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집착이 생기게 돼요. 점수가 정말 터무니없이 모자랐는데 몇 수를 하면서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상황과 유사해요. 먼저 이미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써버렸어요. 여기서 매몰 비용이 생겼죠. 여기서 포기하면 난 그냥 몇 년을 날려버린 셈이 돼요. 그래서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100%의 노력을 다 투자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의 기량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반대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 와, 이제는 내 한계를 벗어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후련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보면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미련의 정도가 달라지고, 미련이 많이 남을수록 연락이 올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내 과거의 연애나 내 주변 커플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 예전 남자친구는 정말 몇 년 동안 힘든 걸 꾹꾹 참으면서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10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했던 걸 보면 그냥 한 2, 3점? 이렇게밖에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게 기준이어야 해요. 이걸 기준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도구로 갑니다. 자, 세 번째 도구는 바로 내가 여자로서 얼마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입니다. 자, 간단해요. 상대방이 나만한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면 당연히 연락 올 확률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만한 여자, 아니 나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연락이 먼저 올 확률이 떨어지겠죠. 여기서는 종합적인 나 스스로의 자아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평가부터 해보세요. 내 외모, 학력, 직업, 교양, 연령대가 높다면 뭐 집안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랑의 관계가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따져보세요. 자,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가치랑 새로운 여자의 시장 가치는 저 사람한테 같은 조건으로 따져볼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를 한다고 해도 새로워봐야 상대방한테 얼마나 새롭겠어요. 절대 새로운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내가 이 사람한테 설렘의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연인은요, 이 사람에게 안락함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안락함을 주는 여자였고, 이 사람한테 만족도가 높은 연애를 제공했는가, 이걸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니까 댓글 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점수를 내보셨죠? 물론 여러분, 이게 사랑 감정을 점수로 딱 낸다는 게 100% 정확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저는 이 기준대로 판단하면 거진 통계적으로 90% 정도는 맞아떨어집니다. 오차 범위가 10% 정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가 어디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도구마다 점수를 내보셨을 때 제가 제시하는 합산 기준은 23점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점수가 총합 23점 이상이다,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23점 미치다, 이럴 때는 여러분 먼저 연락을 받길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한 19점, 20점인데 이건 왠지 이 점을 좀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회는 무조건 내가 나 스스로한테 냉정해야 돼요. 오늘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재회를 성공을 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선 절대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도구를 바탕으로 상황평가 하시고, 부족하면 제가 다른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방법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재회 멘토 주인장이었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